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주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정보일 텐데요. 내년부터 주거급여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요, 20대 청년을 둔 가구라면 꼭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20대 청년이 학교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따로 분리된 가구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봤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는 20대 청년이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서로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주거급여라는 것은요, 주거약자,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적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나 또는 만약 내가 조그만 집이 있다 하더라도 허름한 집에서 생계 위협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수선 유지비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것을 주거급여라고 하는데요.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별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가 1등, 그리고 가장 소득이 적은 가구를 100등 이렇게 본다면 가장 중간에 위치한, 그러니까 50등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소득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45%는 우리나라 가구의 중간보다 절반 이상 더 아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정말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에서 중위소득 45%는요,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79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82만 2천 원까지를 중위소득 45%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는 219만 4천 원 이하, 여기까지를 중위소득 4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준에 해당되시고 재산 기준이나 다른 기준에도 해당되셔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대부분 주거급여에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차의 가격이 150만 원 이상이면 주거급여에서 탈락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산정할 때 자동차는 재산 기준을 100%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3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월 300만 원의 소득이 있다, 이렇게 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또 소득 아무리 있어 봐야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주거급여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쉽게 받다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께서 자동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상담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꼭 상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30대 이상이면 가구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미혼이라 하더라도요, 가구를 분리할 수 있었지만 30대 이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가구를 분리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20대 미혼 청년이라 하더라도 가구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청년 중에서 학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거비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세 이하이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미혼 청년 이렇게 3인 가구라 한다면요, 내년부터는 부모님도 따로 받으시고 아들도 따로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신청을 할 때 부모님의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서울에 있고 부모는 지방에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받는 통장은 부모님의 통장 그리고 별도로 청년의 통장으로 각각 따로 지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따로 산다라고 할 때는요,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정이 되는데요.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해서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에 살고 있으면서 또는 같은 시군에 살고 있으면서 거리가 너무나 멀거나 또는 교통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청년이 신체적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관할시의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요. 기존의 주거급여 산정 방식과 이번 분리지급에 따르는 선정 방식이 따로따로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2분 계시고요. 청년이 1사람 이렇게 해서 총 3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다 라고 한다면요. 이 가구를 각각 2인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 인정액이나 선정 기준도 3인 가구를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급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따로 지급하고요. 청년에게 따로 지급한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임차급여 산정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전 상급지에 거주하는 부모 2인 보증금 9천만 원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청년은 서울 1급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이고 월세 22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구원 3인이면 상급지 기준으로 기준 임대료 25만 4천 원, 여기에 자기부담금이 31,444원, 주거급여를 22만 2,560원, 이렇게 모두 3사람이 받은 합계는 22만 2,560원이었는데요. 이것을 이번 제도를 통해서 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요. 부모 가구원은 자기부담금이 2만 963원, 주거급여를 19만 1,040원 이렇게 주거급여에서는 줄어들었지만요. 청년 가구에서 1급지 31만 원 기준 자기부담분 1,481원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29만 9,520원 이렇게 해서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둘을 합치면 49만 56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3만 원 정도의 주거급여가 감소했지만요. 청년 가구의 입장에서는 약 30만 원 정도까지 증가해버려서 총액은 26만 8천 원이 증가하는 분리지급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 임대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1급지는 서울에 해당되고요.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나 세종시이고요.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1급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1인 가구는 31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4인 가구는 48만 원. 2급지 같은 경우에는요. 1인 가구는 23만 9천 원, 4인 가구는 37만 1천 원, 3급지는 1인 가구는 19만 원, 4인 가구는 29만 4천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계산 방식에 따라서 차감된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 주거급여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요.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은 12월 1일부터 사전에 받기 시작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꼭 세대주의 주소가 있는 지역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 그 중에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라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분리지급 신청하셔서 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